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2024년도 PhD 합격 공고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나에게 합격했다 막 소식들이 막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어떤 분께서 기계과인 것 같은데 로보틱스 대학원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대학원에 합격하신 거예요. 탑5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이긴 한데 좀 사정사정해서 혹시 어떻게 붙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후기 좀 남겨주실 수 없으실까요? 인터뷰 좀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바로 승낙을 해주셨고 이렇게 시간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멘토님께서 옆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어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진 않지만 굉장히 보람차게 행복하게 운영을 한 4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수 막 100만 명을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4년을 넘게 해도 1만 명도 못 찍겠던데요. 제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항상 본질을 추구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로보틱스 탑5 2024년도 미국 박사 합격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멘토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번에 사실 아직도 계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음,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에 기계로 최종 PhD 풀펀딩 합격한 이제 사람이고요. 네. 뭐 아직 결과가 전부 나오진 않아서 여기 진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여러 군데 오퍼를 받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자 여러 학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과는 무슨 과세요? 과가 이제 기계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는 것처럼. 일단은 전공은 기계과고 그 네, 다음에 분야는 로보틱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UIUC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학교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UIUC에 가고 싶어가지고 참 난리인데 여기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 지원하셨고 몇 개 합격됐고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제가 지원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여러 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가 아니라 뭐 기계공학과에서도 다루고 그렇죠. 전자공학과에서도 다루고 뭐 컴퓨터과학과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한 교수님이 여러 학과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학교는 한 18개인가 음, 지원을 했고, 전체 프로그램은 이제 24개 지원했습니다. 좀 많이 음. 지원했어요. 많이 지원하셨네. 네, 그중에서 제가 인터뷰를 봤던 학교가 이제, 본 교수님이 11분이었고, 음. 지금 이제 기다리는 학교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합격한 학교가 지금 현재 5군데가 있고요. 축하드려요. 어, 엄청나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기다리는 데가 나머지인데,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붙은 대학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대학은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음. 이제 교수님들도 빠르게 또 그, 다음 후보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럼 요 네. 중에서 UIUC보다 좋은 학교가 남아 있어요? 펜딩된 것 중에 지금? 뭐, 사실 공동 우선순위 1등이 미시간 아, 대학교를 사실 기다리고 여기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고. 오케이. 네, 나머지는 제가 다 안 간다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너무 둘 다 너무 훌륭한 학교라서 미시간이든 UIUC든 너무 훌륭한 감사합니다. 학교고 결국은 연구 분야나 교수님 따라가겠네요. 결국 마지막 예, 선택은. 맞습니다. 에, 사실 연구 분야도 상당히 비슷한 곳이어서 만약에 음. 둘 다 합격했다면은 뭐 이제 뭐 펀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24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프로그램은 어차피 기계과 하나로 지원하긴 했지만 저는 네. 19개 지원했었거든요. 네. 과거에 18개면은 뭐 유학생 입장에서는 뭐 무난한 그냥 숫자라고 네. 생각 들고 생각보다 되게 인터뷰도 많이 받네요. 11개면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가요? 50%였으니까. 네, 높은 네,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저는 19개 중에서 한 인터뷰 한 5개 봤나? 다섯 그리고 합격은 음, 그러니까 인터뷰를 안 봐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아마 네, 맞아요.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한 50%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합격을 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 본 네,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저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로보틱스가 또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예, 좀 그래가지고 맞죠. 자연스럽게 사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로보틱스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네, 엄청 다른 타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나 뭐 통계 아니면 네, 바이오 인포메틱스만큼 되게 어렵다고 네. 들었는데 실제로 약간 체감하시기 어때요? 빡센 것 같으세요? 예, 빡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사실 경쟁률을 이제 로보틱스 분야의 경쟁률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어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음, 전자공학과도 있고 기계공학과도 있고 컴퓨터공학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얼마 전까지 아니고 한 2, 3주 전에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경우는 음, 로봇 공학과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리젝을 당했는데 리젝을 음, 당한 메일에 뭐라 써 있었냐면은 35명을 뽑는데 850명 이상이 지원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한 24대 1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CMU는 좀 너무 좋은 데긴 해. 예, 여기 맞죠. 여기는 최고 예. 사실 탑이니까 여기는 MIT보다도 네, 좋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로봇공학이.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보틱스 분야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과학 쪽의 분야에 좀 힘을 쏟는 대학이죠. 사실 컴퓨터과학 자체가 여기서 워낙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사실 컴퓨터과학이 로보틱스랑 연관이 크긴 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원래 로봇을 좋아해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는 어떤 방법으로서 컴퓨터 과학이나 이런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음, 케이스인데 음. 요즘엔 또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있고 그 컴퓨터 과학의 어떤 그 메소돌로지 같은 거를 로봇에 적용하고 싶어서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그리고 수요가 또 많이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멘토님처럼 로봇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론 같은 거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네. 요즘은 전혀 관련 없던 사람들이 그냥 로봇이 뜰 것 같으니까 이게 나중에 맞아요. 커리어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네. 조금 다이나믹스라든가 컨트롤 부분에 관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잘 엮어서 지원하는 케이스도 많아서 이게 네, 맞습니다. 850명 지원한 게 결코 이상한 건 아닌데 경쟁률이 진짜 네. 20대 1 가까이 되네요. 정말 넘네요. 참 엄청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얘기를 해보니 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미국은 아닌데 이제 ETH가 음, 이제 C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 것 같은데 예 스위스 공대 너무 ETH CS 좋죠.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그 펠로우십 프로그램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뭐 컴퓨터 과학이나 로보틱스 분야를 위주로 뽑는 그런 펠로우십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거기도 제가 지원을 했다가 이제 이거 리젝을 당했는데 음, 거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50대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뭐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하여튼 참 어려워요. 로봇이 경쟁률이 참 빡세고 예, 그리고 사실 미국 박사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ETH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네네.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뒤에 있었던 질문이긴 한데 미리 하고 싶은데 네네. 로보틱스 분야 언제 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개인 정보긴 한데 제가 96년생이거든요. 아, 예, 이제 예. 96년생인데 이제 제가 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음. 막 그런 게 떴어요. 뭐 휴보 뭐 이런 게 좀 인기가 음. 많아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이제 관심이 있다가 이제 중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사실 음. 제가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어디요? 그래서 대전이요, 아, 대전. 대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과학 체험 이런 행사들이 대전에서만 열려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로봇 키트가 있거든요. 그 음. 레고 마인드스톰이라고 해가지고 음. 레고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걸로 해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딱 놔둔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네, 이거 뭔가 되게 기분이 좋다. 내가 무슨 어. 창조신이 된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좀 로봇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많이 떴냐면은 좀 슬픈 사실이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음.
그때는 막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빅독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유압 움직이는 그런 사족보행 로봇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MIT 치타 그게 막 한창 이제 그 디자인이 연구가 될 때였었거든요. 이제 음, 그거에 저는 이제 좀 되게 매료가 돼서 나도 저런 사족보행 로봇을 좀 만들고 싶다. 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로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사실 진학한 분야도 사실 로봇 사족보행이나 뭐 그런 다리 로봇의 좀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연구하는 연구실인데 이게 좀 유행이 지났어요. 안타깝게. 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2, 13년 전 그때 이제 음, 한창 인기가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연구실 CS로 넘어갔고 음, 그래도 이제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런 연구실 아니면 뭐 사실 마이너로 전락했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에 관심을 가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니까 뭐 거의 뭐 14, 15년 이상 됐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런 네, 식으로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뭐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네, 움직이는 거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고 재밌으니까 이거를. 네, 근데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미국 박사의 로보틱스로 진학하는 그 사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또 그 지금 제가 네. 그 안 여쭤봤는데 석사까지도 로보틱스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 로봇 왜냐면은 우리가 대학교에 로보틱스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기계과로 그냥 맞습니다. 뭉뚱그려서 뽑으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중고등학교 때의 어떤 로봇에 대한 관심을 도대체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커리어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대학교 때부터 네.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제가 했는지. 사실 조금 커리어가 좀 일반적이진 않은데요. 네,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일본공대 국비위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일본공대 국비위학이 뭐냐면 이제 한국이랑 일본 정부에서 그 한국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일본에 있는 국립대 이제 이공계 대학의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이 되게 좀 일본 약간 요로본에서 잘 나가는 국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네. 네, 지금은 좀 많이 쇠퇴하긴 했는데 이제 네, 그때는 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뭐 이제 일본과는 전혀 연이 없었던 음, 사람인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이제 이거 뭐 학비도 주고 뭐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나는 좀 로봇에 관심도 있는데 일본 음. 좋지 않을까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음,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고3 때 그걸 알게 됐는데 음, 어 고3 때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수시도 쓰고 수능도 보고 했고 뭐 저는 이제 음, 뭐 저도 나름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했으니까 음,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고3 때 뭐야 원하던 대학교에서 이제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었는데 음, 그 프로그램을 장학 프로그램이죠. 장학 프로그램의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음. 이제 여기에 좀 더 힘을 쏟아보자 해가지고 여기에 좀 더 힘을 쏟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과목이 뭐 한국에서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제자는 일본이고 근데 이제 일본이 교육과정이 한국이랑 그렇게 다른 게 없어서 그치. 뭐 하기는 수월했고 그다음에 또 뭐 전 일본어를 몰라서 어차피 과목이 일본어도 없고 한국어로도 나오니까 공부하기 좀 수월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일본의 동경공업대학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 아예 학부부터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예, 예, 예. 그 학부 음, 대상이거든요. 음, 동경공업대학이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로봇에 관심이 좀 많았고, 이제 거기서 대학교 가면 또 그런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뭐 동력학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제어 뭐 이론이라든지 하는데 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됐죠. 음.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학부 영상이 필수예요. 그래요. 네, 학부 영상이 필수라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조기 졸업을 하긴 했는데 음,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4년을 학부를 다니셨습니까? 음, 그러면 그때 연구실에 이제 소속을 해가지고 그 연구를 1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음, 반년밖에 안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가고 싶던 로봇 연구실에 가게 됐어요. 오케이. 사실 로봇 연구실이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아, 많아서 네, 좀 GP 같은 게 좀 요구가 되는데 저는 다행히 좀 GP가 좀 좋은 편이었어서 음, 로보틱스의 연구실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석사 과정도
똑같은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위에 그 미국에서 박사를 한 선배들이 좀 있었어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일본에 갔던 이유가 그 당시 일본이 되게 로봇에 강자였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훨씬 더 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공부를 할 거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 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침 저는 약간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막연한 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선배,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대학교에 진학한 선배 형들하고 이제 밥도 먹고 하면서 음, 조언을 얻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그 실적을 내면 되게 좋다. 이제 음, 실적이라는 건 뭐 논문 실적이죠. 뭐 음, 학회라든지 논문 실적. 근데 이제 제가 학부 때 있던 연구실에서 그대로 진학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던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낼 그렇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음, 저는 이제 뭐 사실 제가 있던 대학이 뭐 일본에서 뭐 좋은 대학교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수님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제가 석사 과정을 진학하기 전 학부생 때 음, 사실 미국 유학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하니까 음.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에선 잘 안 나가니까. 네, 그쵸? 잘 안 나가죠. 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것도 있었어요. 좀 우연일치한데 교수님이 마침 은퇴를 하셔서 어차피 박사 아, 과정을 받을 수 없는 아, 상황이어서 음,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음, 그래서 뭐 내가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때 제가 석사 들어가자마자 논문 한 편 냈거든요. 음. 또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학사 과정 때랑 석사 과정 해가지고 이제 연속으로 해서 하나 냈고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그때 논문을 네. 하나, 그럼 결국 논문 하나 일단 확실하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네. 음, 그리고 네, 퍼블리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제가 이것도 좀 운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같은 연구실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같은 대학교에 가서 같은 연구실 출신 선배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음, 그 형이 이제 같은 로봇 분야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대전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세요. 음, 어. 이제 대전이 고향이고 하니까 돌아가면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이제 음, 이제 대학교랑 이제 교환학생 협정이 맺어져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ETH에 교환학생 1년 동안 갔다 오셔서 거기서 1년 동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이런 이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음, 식으로 조언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여서 이제 석사 1학년 2학기부터 석사 2학년 1학기까지 ETH에 있는 어떤 되게 유명한 음. 연구실에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연구 프로젝트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아이고, 이거를 이제 그 학회까지 투고가 거의 될 뻔했었어요. 음,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이 그냥 처리하셔도 안 되긴 음, 했는데 그래도 음, 어떤 그런 실적이나 경험이 생겼고 또 마지막에 내용이 이렇지만 그 교수님이 저를 또 이제 미국 지원을 할 때 추천서를 써주셨거든요. 음, 이 교수님이 아마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되게 유명한 음. 교수님이 저는 이런 경험도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예, 예, 나중에 제가 네, 여쭤볼게요. 그리고 예, 사실 이게 제가 좀 뭐 빌드업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음, 번째는 제가 어떤 좀 확고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음, 난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고 가능하면 미국이란 어떤 로봇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떤 확고한 목적과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음, 또 두 번째는 제가 적극적으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음, 적극적으로 이제 뭐 주변 이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교수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우, 폭풍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제가 정리를 잘했거든요. 아마 제가 정리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잠시만요. 받았습니다. 네, 제가 잘했을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되게 네.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네. 이거대로 성실하게 액션을 취한 게 되게 실천한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놓친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가 잘 몰라서 일본의 대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 공업대학이라고 적긴 했는데 동경공업대학교 영어로 이제 토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아, 동경공업대학교.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동경호.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경대랑은 다른 거군요.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아, 느낌이에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데 토쿄 네. 인스티튜트 오브 더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고 하셨는데 이 인스티튜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잘 몰라가지고. 뭐, 네, 뭐,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어,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네, 그래도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한국에 서포카가 있잖아요. 음, 서울에도 서포카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아. 하나, 그럼 사실 이게 보면요, 본인이 어쨌든 이게 본인의 어떤 멘토님의 타임라인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누구나 다 로보틱스에 관심은 있었겠지만 내가 로봇을 할 거야 이러면서 1학년, 2학년 들어간 사람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힘들죠. 네. 어쩌다가 내가 이제 학부 연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과거에 내가 로봇을 좋아했었던 기억으로 선택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무슨 로봇을 해야지 이러면서 1학년, 2학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딱 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타임라인 같은 경우가 지금 본인의 그 교수 멘토님의 타임라인 같은 경우가 일본 정부에서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거 진학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재수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았나 봐요. 한국에서 대학 아니요, 진학했던 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맞은 건 아니고, 이제 재수를 하기 전에 제가 고3 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랑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이제 생활비랑 학비를 다 대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될 때 이제 좀, 아, 이쪽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그랬구나. 사실 이제 뭐 내용도 그냥 한국에서 배우는 뭐 수학, 영어, 뭐 이제 여기는 물리 원투, 화학 원투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어차피 바탕을 물투 원, 화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재수할 땐 여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아, 안 맞다기보다는 좀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생겼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뭐 휴먼 엔지님께서 도쿄 공대가 일본에서 거의 뭐 카이스트급이라고 알고 있다고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그런 학교라고. 인식입니다. 네. 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제가 들어봤는데 좀 제 방송 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강조하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행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분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로보틱스를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차별점이 하나가 있었고, 그 로보틱스를 관심 있기 때문에 그 연구실로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높은 GPA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맞아요. GPA를 요구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학점을 음, 갖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됐었겠죠.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어쨌든 1, 2, 3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한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논문도 쓰고, 또 하나 제가 차이가 있는 건 이게 사실 석사 때 교환학생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이제 지인의 얘기고, 본인도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석사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ETH 가서 교환학생을 한 게, 이게 2년 1년 하는 석사 기간 동안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국에서 또 다른 연구실에서 또 적응하고 보내고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이걸 또 용케 하셨네요. 그렇죠? 참 네, 너무 그리고 저는 또 대단하세요. 운이 좀 좋았어요. 사실은 아유 이제 뭐 겸손하게. 교수님이 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박사과정 어차피 이제 네. 은퇴시가 미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이제 이거를 흔쾌히 교수님께서 성납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없어요. 근데 맞아. 이제 왜냐면 제 연구실에서 일해야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갔다 와 이제 뭐 그러시고 또 맞아. 운이 또 제가 뭐 하나 좋았냐면 제가 그 대학교가 협정 맺은 대학교가 많아요. 예를 음. 들어서 ETH도 있고 미국에 뭐 UC 버클리나 뭐 조지아텍 이런 대학교도 많은데 사실 그 ETH 연구실 교수님이 가장 유명했고 진짜 가고 싶은 연구실이었기도 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택 메일을 쓰면서 이제 그런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썼는데 유일하게 답장이 왔어요. ETH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와라 운이 와서 좋지. 그렇지. 네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면접 보자 해가지고 면접 보고 좋다 와라 어차피 뭐 우리가 뭐 펀딩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장학금을 외부에서 받아서 뭐 생활비 이런 거는 해결했는데 그쪽에서 펀딩이 좀 아무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교환학생한테는 그래서 네.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결국은 ETH를 어쨌든 운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이분의 추천서가 사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 박사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네. 생각해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추천서가 제일 컨택이 제일 중요하고, 음. 그 컨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한 추천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ETH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은 것도
본인이 썼던 논문에 더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 모든 시작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 로봇 이 레고 마인드스톰 이거 관심이 있었다는 이 재밌게 만든 이 놀이 네, 맞아요. 이거랑 네. 높은 GPA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1학년, 2학년 분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커리어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 어, 그 미래를 위해서라도 항상 이렇게 학생의 본분을 다해서 좀 GPA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멘토님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공부를 평소에 좀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되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되게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두드리고 액션을 취해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다 본인이 디저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참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네. 이제 대학원 경쟁률 얘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로보틱스 분야에 언제 시작했냐까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나왔거든요. 좀 정리하면은 논문 개수는 하나셨죠? 지원했을 때 네. 당시에는 논문의 성입니다. 논문 개수는 하나였고 이걸 이거 이거 1저자 있습니다. 네, 물론 1저자입니다. 일건 일저자 하나 공저자도 있으셨어요? 공저자 없습니다. 저 단독 1저입니다. 로봇 같은 거는 그 모르지? 그러니까 공저자 논문은 없으셨고요. 이 논문 말고. 네. 네. 예. 그냥 1저 이거 한 개였습니다. 그 이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로보틱스 분야는 또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논문이 그 학회 발표가 사실 많긴 한데 이제 그 뭐야 논문에 옵션을 학회에서 발표하는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저널로 퍼블리케이션이 되지만 그 퍼블리케이션 된 저널을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논문은 하나지만 발표까지 하면은 실적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옵션도 있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논문 이게 사실 논문이 중요하냐 학회가 중요하냐라는 거 하는 걸 비교할 게 아니라 결국 두 개 다 어쨌든 본인의 연구 동기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면 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질문이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본인은 그래도 네네. 나름대로 로보틱스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뭐 아까 사족 보행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생각보다 같은 로보틱스라도 그 네.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인지를 하냐 제어를 하냐 아니면 소프트 음. 로보틱스를 하냐 하드웨어를 하냐 소프트웨어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본인이 원래는 내가 석사나 학부 연구생 때나 석사 때 했던 연구 분야는 이건데 내가 미국 박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조금 지원 분야를 한정해서 전략적으로 했다. 이런 좀 아이디어나 좀 경험 있으실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많잖아요. 분야 예. 때문에 요새 많은 대학에서 로봇공학과라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이렇게 세 가지로 분야가 나뉩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팔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치.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융합이 되는데 거기서 뭐에 좀 힘을 줄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음. 기계에 쪽을 주는 분야고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방금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음.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로봇이 뭐냐면 어떤 생체, 그러니까 동물들의 그런 메커니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방한 음. 로봇인데 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음. 학부 때랑 석사 때 이런 거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음. 진행을 했고 제가 교환학생 때 있던 곳은 사실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로봇은 아니었고 음. 그냥 완전 사족보행 로봇을 하는 어떤 그런 연구실이었고 사족보행 로봇 중에서도 그 사실 사족보행 로봇을 제어하는 게 어떤 가장 큰 뭐야 토픽 중 하나인데 음. 그 사족보행을 그러니까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강화학습을 좀 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 제가 ETH에 갔을 때는. 음. 이거는 학부형생 석자는 아니었고 이거는 바이오인스파이드 로봇이고 이거 사족보행 로봇은 이거는 제가 교환학생 가 있을 때 했던 겁니다. 이거는 교환학생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오인스파이드 로봇이 네, 저기 그거고요. 네.
아, 네, 사실 아, 이제 바이오인스파이어 로봇이 교환학생, 그러니까 잠시만, 바이오인스파이어 네, 로봇이 교환학생인가요? 아니요, 이게 이건 학부 지금 연구생이랑 이게 학부생석사 때 한 거고 네, 그렇게 네, 교환학생 때 맞습니다. 사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에 사실은 좀 재밌던 게 이제 그 좀 제어를 배우려고 가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 포닥분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셋이나 그런 배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음. 네, 너는 그 디자인을 해라. 그러니까 어. 기계 디자인이라고 하셔서 디자인을 원치 않게 하게 됐고 원치 않지 않죠. 원치 않게 음. 했는데 너무 사실 저는 원래 디자인을 좋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디자인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강화학습 툴이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 경험이 사실 이번에 미국 박사를 지원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자꾸 듣다 보니 혹시 그 ETH의 카츠만 교수님한테 가셨어요? 카츠만 교수님은 이제 그 소프트 로보틱스고요. 마르코 허터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네. 그래서 이 교환학생 때 요 사족보행 이분을 한테 갔는데 여기서 강화학습 시뮬레이션을 배웠다. 그래서요. 이게 좀 많이 네. 다른데 이게 어떻게 석사 논문으로 잘 될 수가 있었을까? 왜냐면 얘는 바이오 석사 인스파이어드로. 논문은 학부 연구생 때 했던 연구랑 석사 논문 이제 그 교환학생 별개 연구고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교환학생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석사 하는 그 네. 석사 2학년 1학기 때부터 2학기 1학년 2학기 때부터 간 거잖아요. 이때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2학년 2학년 1학기. 1학기까지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요걸 갔다 오셨는데 이 교환학생 때 네. 내용이 그럼 석사 논문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논문을 안 썼고 이제 사실은 이때 연구를 1년 동안 한 거를 그 학회 발표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래프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냥 이거 내지 말자. 왜냐면 그쪽 교수님이 되게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아, 좀 논문의 퀄리티를 많이 맞, 생각하시는 분이 네, 맞, 그래서 이제 그냥 못 맞아요. 냈습니다. 네. 저도 버클리에 있었을 때 네. 교수가 논문을 안 내줘요. 네, 좀 네, 자기는 맞아요, 맞아요. 사이언스 네이처 네. 아니면 잘 안 쓰니까 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교 가면 갈수록 논문 개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국내 대학교에 막 박사하신 분들은 막 자기 SCI 논문 막 10개씩 있다 이러는데 우리 랩에서는 막 네, 한두 개 있으면 많은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무조건 또 사이언스를 가는 것도 아니야. 또 가다 보면 또 이제 뭐 잭스 가드나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데 뭐 어쨌든 교수님들이 지향점이 높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음, 제가 이건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학부 연구생부터 석사 때까지의 주제는 바이오인스파이어드 로봇이었고 교환학생 때는 네, 다른 걸 하셨는데 이 네. 교환학생 때 했던 이게 석사 기간에 일본 석사 2년 아닌가요? 2년 맞습니다. 근데 그 1년을 교환학생 때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 교환학생 때 했던 내용이 석사 논문에 하나도 없이 바이오인스파이어드 로봇으로만 논문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년으로 충분했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1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 3년 조기 졸업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연구랑 석사 1학년 1학기 연구로 논문을 이제 서브밋을 했고요. 네. 서브밋을 하면 이제 리비전이 뜨잖아요. 네. 그런 리비전 작업을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했고, 퍼블리시는 이제 석사 2학년, 2학년 1학기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대단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2년 차, 1년 차라고 하긴 그렇지만 석사 때 2년 중에 1년을 그리고 2년 중에 1년이랑 그다음에 학부 연구생 어차피 조기 졸업을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했었으니까 요거를 일단은 요 석사 논문 할 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뭐 리비전 포함해서 뭐 교환학생에 쓴 거고 이렇게 쓴 게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이나 석사 1학년 1학기 때는 연구한 걸로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서브밋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고는 스위스 갔었어요. 그치. 원고는 스위스 그치. 갔고, 예. 스위스에서 연구하면서 갔다 와서 이제 졸업 논문 준비하고, 이제 미국 박사 대단하네. 준비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혹시 3년 조기 네.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 혹시 네네. 그래서 1년을 뭐 학교를 안 다니고 연구만 했다든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그냥 학교를 3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네. 엄청 대단하네. 이거 거의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석사를 1년 만에 하신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저의 석사 1년 했죠. 네. 이거 대단하네.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게 왜 이걸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냐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해해요. 아, 석사 때 무조건 교환학생 가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 사람들은. 네. 그러면은 석사 때 논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교환학생 가면 이게 솔직히 되게 꼬일 수도 있는 예. 루트인데 제가 약간의 고민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들 석사 2년 할 걸 1년 안에 끝내시고 그 남은 1년을 이제 학부연구생 때 했던 거를 이렇게 같이 했던 것도 있지만 그 1년을 또 교환학생에 쓰면서 이제 추천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프로젝트를 많이 경험하시면서 이제 간 거고, 어차피 ETH에서 했던 거는 논문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경험한 건 다 SOP에 녹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미국 예. 박사 유학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해를 인터뷰할 때도 이제 ETH에서 했던 내용을 그치.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처음에 없지 뭐. 최근 분야인데 그리고 거기가 탑 오브 탑 연구실인데 거기서 했던 거 네. 얘기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대단하네. ETH를 그러면 언제 오셨었어요? 작년에 제가 오셨나? 2022년 9월부터 음. 2023년 8월 초까지 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았으면은 만났을 텐데. 예. 그러게요. 예, 네. 제가 또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하고 ETH는 네. 이렇게 또 뭐 멀긴 멀지만 또 가려면 또 갈 수 있는 네. 곳이라서 참 그렇구나. 오케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일단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델룸델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셨네. 예, 뭐 열심히 아닙니다. 사셨네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좀 더 얘기해봐야겠다. 그리고 로보틱스 얘기 좀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 아까 그 네. ETH에서 배웠던 어떤 그 네. 강화학습이라든가 시뮬레이션 툴이라는 게 좀 결국 보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 네네. 뭐 CS라든가 ECS 네.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서 요구하는 로보틱스가 또 워낙 다양하고 또 융합되는 분위기 속에서 네. 이 로보틱스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어떤 스킬 네. 아니면 공부 아니면 역량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것 같냐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공학 쪽 로보틱스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네, 사람인데, 사실 로봇공학 중에서도 뭘 하고 싶냐에 따라서 연구실이 많이 갈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제 로봇의 몸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로봇이 물건을 인식하고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러니까 음, 대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는 어, 뭐냐면은 이제 컨트롤, 그 음, 관절을 움직이고 어떻게 갈 거고. 저는 이제 그 몸에 움직이는 몸과 손해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이제 대뇌는 이제 다른 어떤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그런 분야죠. 뭐 음, 모션 플래닝이라든지. 근데 요즘 대세는 대뇌 쪽인 것 같아요. 음, 요즘 대세는 이제 이런 쪽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학부 학부 연구생을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치. 왜냐면은 사실 이제 학부 수업을 배우면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수학으로 치면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덧셈 뺄셈이에요. 그치. 덧셈 뺄셈이고, 이제 그거를 덧셈 뺄셈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잖아요. 어떤 음, 우리가 수업을 낼 때.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학부 연구생인 것 같아요. 학부생으로서 할 수 음, 있는 최선의 방법. 음, 그래서 이제 학부 연구생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 거기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게 되건 본인이 어떤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뭐 음, 직접 이제 본인 논문도 찾아보고 뭐 정보도 찾아보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 들어가서 막 코딩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 본인이 했을 때 좀 열정이 느껴지는 분야가 있어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사실 컴퓨터 과학 쪽은 저는 열정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요새 한창 뜨는 뭐 NLP라든지 뭐 CV나 이런 거가 저는 제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아요. 음, 사실 이게 없으면은 학부연구생으로 가서 하기 힘들죠. 학부연구생이든 뭐 석사과정을 가든. 근데 이제 그런 분야 하나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연구자가 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그런 열망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런 음, 열망이 있는 분야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자체가 그런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학부생이라면 학부연구생으로 일단 들어가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음. 해보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다를 수도 있고, 재밌네? 하고 해가지고 뭐 석사 과정이든 뭐 박사 과정이든 뭐 유학이든 고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너무 예.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 공도 안 차봤으면서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초등학교 이제 축구부나 이제 그런 축구 교실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그치. 봐서 축구 재밌네? 야, 축구가 이제 난 좀 맞네 하면 이제 뭐 본인이 좀 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학부연구생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반데 네. 제가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화면을 보고 계실 음, 텐데 오케이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알고 학부 인턴을 해서 교수님이 하라는 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뭐 공저자 논문이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학회가 됐든 뭔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원을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분야가 음.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몸, 대뇌, 소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보틱스 중에서 나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해봐야 느끼는 거잖아요. 어쨌든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본인은 왜 그게 느꼈어요? 사실은 예. 이게 좀 저는 앞뒤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 가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분야를 찾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음. 본인이 만약에 흥미가 느껴지는 분야가 없고 이걸 학술적으로 풀고 싶은 열정이 없다 그럼 대학원 가면 안 됩니다. 그치, 그치. 그거는 연구직이 안 맞는 겁니다. 음. 왜냐면 대학원을 먼저 연구하는 가겠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저는 아직 뭐 박사과정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음. 저는 이제 직업의 어떤 그런 요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음.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요소, 두 음. 번째는 이제 금전 보상의 요소인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첫 번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본인이 이걸 하면서 어떤 보람이 있고 재미를 느끼고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금전적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고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뭐 본인이 재밌는 걸 모르겠다. 음. 그러면은 연구직의 커리어를 선택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봐야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어떻게 찾고 싶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이거 그 관련된 뭐 어떤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이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보면은 내가 더 알고 싶고 내가 뭔가 여기에 그 이거를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음.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를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치. 그런 음. 거 일부러 찾으면은 그건 흥미가 없는 겁니다. 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날 아나? 날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왜냐면 아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춤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던 사람들은 아마 우리 둘이 짠 줄 알 거예요. 제가 어제도 멘토링 했을 때 얘기했던 게 계속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지. 삼성전자 임원을 봤더니 다 MIT 박사더라. 음,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임원이 되려면 MIT 박사를 따야 되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문제나 자아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막 학부 연구생을 하려고 하니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멘토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반박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에 물어봤던 거는 도대체 본인이 이 열정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여기서 답변해 주셨네요. 유튜브라든가 다큐멘터리 보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쓱 관심이 가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관심이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그걸로 학부 연구생을 해봐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이게 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화학이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네.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이거 재밌다. 나는 음. 여기에 조금 뭔가, 좀 내가 직접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처럼 이제 로봇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음.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그냥 보세요. 보고, 그리고 아. 사실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 이제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음. 뭐 영상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게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본인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음. 없었다, 그러면은 대학원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어떤 학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느껴지는 게 없었다. 그럼 대학원을 안 가는 게 맞고, 그치. 그런 게 좀 생겼다 싶으면은 학부 연구생에 도전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치. 생각하기엔. 네, 저는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도 자동 제어 A+인데 네,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루트로 코스를 왜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네. 화학이나 생물학을 보면 알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 막 아, 네. 그 단백질 조각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생체를 구성하고 너무 음, 재밌는데 우리 멘토님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네, 관심이 거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또 학생들이 멍청하거나 좀 너무 수동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음,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이게 그게 체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어린 분들 지금 요즘 대학교 1학년 물론 우리 멘토님도 어린 분이 속하시지만 그냥 조금 관심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갖고 과감하게 학부연구생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죠. 좀 더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을 수 있지만 이걸로 뭘 해? 좀 더 알아봐야지. 좀 더 알아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멘토님께서는 그래도 음. 어쨌든 본인이 재밌어하고 하는 거면 좀 과감하게 열린 마음으로 좀 두드려 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빨리 찾았죠. 저는 방금 그러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걸 중고등학교 때 찾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 찾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것 맞아요. 같고, 사실 이제 학부생 때 찾는 경우가 좀 많죠. 뭐 또 다른 건 없었어요? 로보틱스 말고 또 다른 거 관심 있는 거나 재밌는 공부했던 건 어, 없었어요? 저는 그 비행기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 거 한국, 좋아하는구나.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음, 한국어 그런 사람이 많이 발전 안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계공학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막상 해보니까 뭐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그래. CFD라고 이제 음, 컴퓨터로 이제 유체역학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산 음, 유체. 요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재미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기랑 이제 유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인데 직접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론도 사실 그래서 별 재미가 없죠. 음, 이그 비행기나 로봇 드론도. 비행 쪽에 그걸 비슷할 수 관심이 없죠. 있으닌데 어쨌든 포인트가 다.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교 초반에 좀 다양하게 경험도 해보고 뭐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좀 다양하게 좀 이것저것 많이 봐서 아 내가 이런 걸 좀 좋아하네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네를 좀 대충을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네. 맛을 또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축구가 좋으면 축구 교실에 가보고 농구가 좋으면 농구 교실에 한번 가보고 네. 하는 것처럼 좀 과감하게 수업도 좀 들어보고 학부 연구생도 좀 해보고 네. 이러면서 그 과목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를 좀 자아 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추려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사실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요즘 뭐 의대 증원이나 이런 이슈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왜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나 커리어를 자꾸 모든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경쟁을 음. 막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멘토님께서 무슨 뭐 사이언스 로보틱에 뭐 쓰시든 제가 솔직히 뭐 부럽거나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분야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 네. 사람은 저 분야고 나는 이 분야고 각자가 360명이 그냥 다 각자의 360개의 분야를 향해서 음. 그냥 모두가 1등하는 사회가 난 좀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게 360명이냐 한 명을 향해서 한 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게 결국 350명은 나고되고 10명만 붙고 막 이런 생활 세상이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랬는데 멘토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런 게 통하네요. 딱 얘기하는 게 비슷해서. 어.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또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어. 일본이랑 스위스에 제가 있었는데 어. 사실 됐어요. 그 일본에 있는 이제 제 학교 연구실 애들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의대 안 가고 왔다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어. 의대 왜 안 가냐? 한국에서 너처럼 의대 안 가고 공대 오면 그냥 바보 소리 어. 듣는다. 음. 그랬더니 아니 그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나는 의사 하기 싫다. 어. 이제 공대 오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우리 세상은 뭐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는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할 문제죠. 그럼요, 그럼요. 나 아나? 진짜 맨날 참 신기하단 말이지. 날 모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얘기하는 게 완전 통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니었는데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약간 이제 로보틱스 연구라는데 이제 필요한 어떤 생각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요거를 좀 뒤에다 넘기고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그러니까 선호 분야를 연구 세부 분야죠. 연구 세부 분야를 찾아가는 방법 및 과정. 너무 그 말씀 너무 잘하신다. 그런 얘기 많이 안 아닙니다. 들었어요? 말씀 되게 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하여튼 너무 요거 제가 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좀 약간 요건 좀 프랙티컬하게 뭐 아까 이거 음, 스택 플로우 아니면 뭐 네네. C 아니면 로직 몇 거 네. 요런 아, 네. 과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1, 2학년 애들이 좀 그런 아,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예. 사실 저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잘 모르고요. 그 네. 제가 이제 기계랑 전자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동력학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캐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캐드. 음. 캐드랑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런 거 있죠. 그 캐드랑 이제 뭐 로봇 카티아 뭐 이런 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 3D 캐드 그 예. 기계 그런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아담스 뭐 로봇 이런 거. 다이내믹스라고 하나요? 로봇 다이내믹스? 그 막 행렬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아마 수강을 하실 거예요. 기계과를 나오시면은 음. 그거를 좀 선형대수 잘 같은 건가요? 네? 선형대수, 벡터 이런 수학 네. 과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형대수, 벡터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 예. 물론 선형대수 잘해야 된다. 선형대수 잘해야 돼요. 예. 네. 선형대수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트랩이나 파이썬, 음. C는 요새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매트랩, 파이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새는 파이썬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둘 다 만약에 이제 매트랩을 쓰는 그런 학교다. 그럼 매트랩을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파이썬을 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치. 이거를 막 엄청 막 빡세게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 엄청 빡세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이 이제 뭔가 이제 그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코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건 요새 뭐 코파일럿이나 챗GPT나 아니면은 그런 애들이 다 해줍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떤 그냥 문법 정도만 간단한 문법이나 어떤 식으로 이제 코딩을 짜가야겠다. 결국에 이게 막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런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스킬들이 학부 연구생 하면은 비약적으로 잘해집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느는 학부생 거지. 때는 예, 학부생 때는 그냥 1학년, 2학년 때는 GPA,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을 위한 GPA를 쌓으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로봇공학은요, 지금 기계나 전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기계 전체 면에 기계에서는 압도적으로 로봇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GPA가 딸리면은 아무리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맞아. 이걸 아무리 네. 얘기해도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킬 이런 거는 아직 그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뭐 까탑까지 안 해도 까탑을 목표로 해서 그냥 음. 공부를 빡시게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뭐 그치. 로봇 재미없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 맞아.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부분이 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GPA를 높여놓으면은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맞아. 예, 맞아요. 3학년 때나 뭐 그때까지는 GPA를 최대한 높이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그때도 본인이 로봇에 관심이 그대로 있다. 그럼 학부형생에 가세요. 가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뭐 3D CAD 동력학 뭐 매트랩 파이썬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 음. 거는 사실 학부 1학년 2학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음. 굳이 뭐 하고 싶다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이 정도는 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ROS라고 있어요. 로스라고 이제 그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음. 이거는 사실 뭐 학부생 1학년, 2학년이 그 로봇 만지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음. 근데 만약에 동아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연구 동아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데 들어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음.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은 사실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이 학부 1학년, 2학년이다 라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음. 그러나 본인이 뭐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다 혹은 할 계획이 있다 싶으면은 아마 본인이 이제 일부러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쓰게 될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학부 연구생을 가기 전에 뭐 3D CAD라든지 아니면 뭐 매트랩 파이썬 이런 거를 좀 할 줄 알면은 거기서 이쁨을 받겠죠.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조금 이제 이쁨을 받겠죠. 네. 그치. 그치. 네, 애초에 예. 학부 연구생한테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석사 때너 시간 관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참, 아, 네네. 예, 참 대단한 거야. 되게 겸손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잘 필터링해서 들으십시오. 이게 성공한 사람들 아마 저도 입장 바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저도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아무리 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약간 그 인기는 거품이란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프로듀스에서 보아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인기가 거품 맥주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근데 맥주가 안에 없으면 거품도 나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 사라질 수 있는 것도 거품이긴 한데 애초에 내용물이 없으면 거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채워 놓으면 그러니까 거품은 사실 내용 없어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그 위에서 했던 질문 얘기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뭐 기계과 전자과 컴퓨터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번 지나가기 전에 그 전자과 관련된 혹시 수업은 안 들으셨어요? 로직이나 이런 거? 그 뭐 듣긴 했는데 그 막 크게 막 도움이 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기계과 로보틱스에는 요 정도만 해도 예. 충분히 도움이 되고 학부 연구생 때 사실 했던 연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회로 뭐 회로 이런 설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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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회로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로봇을 하면서 회로 설계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휴먼 네. 엔진님께서 로봇 다이나믹스 네. 공부하실 때 그 추천하는 책이 좀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학부생이신가요? 아니면 아마 뭐 다양하신 분이 있는데 학부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학부생이시면 사실 책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 네, 상관없고 네. 그냥 본인이 딱 봤을 때 뭐 이거 좋다 하는 책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학부생 때 이제 뭐 막 시험 공부할 때 막 문제 풀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음, 솔루션 풀고 근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이 책의 내용만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책 어디 부분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책은 뭘 쓰셔도 그래. 상관없습니다. 에이, 네. 왜 내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지?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야. 저 알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식도 이해하고 문제 풀이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취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했을 때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거는 어느 과목의 챕터 뭐를 봐야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이 네, 얘기하신 게 딱 그래서 그거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연구는요, 시간 제한이 없는 오픈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대학교 반대죠. 시간 제한이 없는 오픈북 시험이래요. 네, 예. 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책을 뭘 쓰냐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그치. 본인이 학부생이라면은 이제 교수님이 쓰시는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음. 그걸 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나랑 너무 비슷한데 이게 다 비슷한 게 있나 이거입니다. 봐요. 그러게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PhD 관련 얘기니까 대학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제일 궁금한 것 네, 중에 하나가 이제 CV나 SOP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네네. 같아요. 뭐 좀 약간 네. CV나 SOP가 뭐 작성하실 때 뭐 좀 음. 신경 썼던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광범위하게. 물론 있습니다. 이제 CV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쓰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어요. 음, 왜냐면은 교환학생을 갈 때도 있었고 음, 또 이제 대학원생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실 CV라는 거를 처음으로 거의 써보잖아요. 이제 막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아마 CV를 학부 인턴 할 때 써야 될 거예요. 저는 음, 이제 일본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학부 인턴이 의무여가지고 사실 CV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쓰지 않았는데 CV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상 이제 어 염두에 두고 계속 개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이공계 입시는 CV가 80%예요. 음, 왜냐면은 CV라는 거는 결국에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을 가장 단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CV를 쓸 때는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순서대로 쓰세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CV의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분들이 계세요. 음, 형식이 없는 게 CV입니다. 형식이 없는 게 CV이고 그치. 본인이 가장 본인을 잘 광고할 수 있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작성했냐면 제일 첫 번째 이 리서치 인터레스트부터 썼어요. 그치. 왜냐면은 사실 첫 번째 에듀케이션부터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에듀케이션보다 중요한 게 대학원 입시에서는 리서치 인터레스트입니다. 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리서치에 관심이 있고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음, 리서치 인터레스트에서 이제 한 세 개 정도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음, 제가 제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실제로 제가 CV에 쓴 키워드는 레그드 로봇 음, 그리고 바이오 인스파이드 로봇 음. 그리고 메커니즘 디자인이었어요. 무슨 디자인?
메커니즘 디자인. 메커니즘 디자인. 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먼저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키워드를 보여주면 교수님들이나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이 연상을 할 수 있어. 아, 얘는 어떤 음. 이런 연구를 하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이거 좀 갑론을박입니다. 저는 문장보단 키워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음. 파인데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는 음. 본인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쓰십시오. 음. 이게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은 한 명이지만 CV를 받는 사람은 수백 명부터 CV를 받아요. 음. 읽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니 뭐 막 장황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하면은 그 읽기도 싫고 최대한 이제 간결하게 쓰시고 장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어서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저도 음. 옛날에 그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음.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CV가 먼저 일단 그 본인이 어떤 연구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그거랑 음. 관련 없는 거 썼다는 것은 애초에 목적이 위배되는 거죠. 목적이 음. 위배되는 거고 두 번째는 CV가 장황해지면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 얘는 뭐 쓸 게 없어서 이런 걸 썼나? 이런 식의 그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음. 그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음. 그리고 본인이 힘을 줘야 할 거는 이제 딱 이제 뭐 볼드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 뭐 위에 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레퍼런스란을 만들면 좋아요. 내 거 봤나? 참 신기하네. 네. 마지막에 레퍼런스란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추천서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추천서야 뭐 그냥 부탁하면 다 써주고 뭐 음. 이런 형식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데 제가 맞아. 그 뭐 유럽에서도 있었고 미국에 뭐 지금 하면서 느낀 건 추천서가 뭐 엄청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음. 그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다가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천서를 그러니까 레퍼런스 안에 그냥 먼저 허가를 거세요. 지금 내가 CV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음. 당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고 싶다. 음. 괜찮냐? 물어보면은 아마 오케이 하실 거예요. 뭐 추천서 작성해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래도 뭐 추천을 받을 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인상도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인간관계를 잘 구축을 했구나. 이런 그치. 인상도 줄 수 있고. 좋은 연구 네. 인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네, 인간관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다가 이상한 뭐 무슨 뭐 쓸데없는 경력 쓰는 거 다 지우고 거기에 생긴 공간에 마지막에 추천인 란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아예 회사 취업할 때 그 시스템에다가 기입하는 식이라는 게 자기소개서나 레주메를 내기 때문에 이 CV라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레퍼런스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레퍼런스는 뭐냐면 맨 뒷장에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이세분한테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와 같은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맞습니다.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출처, 레퍼런스는 이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CV에 넣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CV에 그걸 안 넣어요. 왜냐면은 뭐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저도 이제 연구 짬밥이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CV들을 읽어보고 또 교수님들 CV도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 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보면 뒤에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랑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연구 관련된 인맥이라든가 지도 교수님들 이제 레퍼런스에 다 적혀 있고요. 지금 이분께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고 간결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저는 다 적어요. 저는 다 적는 편인데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3원색 이상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씨 너무 크게 뭐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들의 CV가 막 난무하는 입장에서 본인을 최대한 잘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라. 왜냐면 CV에는 형식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 리서치 인트레스트고 두 번째 뭐 적었어요?
두 번째 에듀케이션 적었습니다. 아, 요때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적었어요? 그냥 뭐 세 번째는 퍼블리케이션? 이제 리서치, 퍼블리케이션이에요. 음. 퍼블리케이션 적었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도요. 이것도 이제 뭐 적이라면 적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컴랭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응. 이제 뭐 우등 조기 졸업을 했으면은 그거를 강조를 하세요. 그치. 뭐 그거 되게 골드 타입. 중요해. 네. 맞아. 까탑 이런 거 강조를 하라. 이게 네, 강조를 중요하지. 응. 무조건.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 미국 대학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꽉 돈만 지원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치. 네. 그치. 그래서 그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퍼블리케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리서치 익스페리언스를 음. 적었고, 리서치 익스페리언스에 제가 뭘 적었냐면은 이제 프로젝트명을 음. 적었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뭘 했는지를 블렛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음. 네. responsibility나 뭐 롤 같은 걸 네. 적으셨다 이런 얘기구나. 뭐 그걸 오케이. 이제 뭐 네.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는 이제 뭐 이제 그 어워드나 스콜러십 이런 거. 저는 이제 그치. 스콜러십이랑 어워드가 좀 있었던 걸 적었고, 뭐 그 밑에는 그냥 뭐 자유롭게 적으세요. 뭐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뭐 과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음. 적으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외 활동에 사실 뭐 적긴 했어요.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음. 그 뭐야, 대학교가 3년 조기집이라 졸업이라 써 있는데 재학 기간이 5년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군대 갔다는 걸 적었고, 그다음에 저는 음. 한인 학생회 한번 부회장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롤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적어두시는 게 좋은 것 음. 같습니다. 이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부터 뭐 네 번째까지죠. 네. 좋아요. 아, CV는 너무 설명이 잘 됐고 정리가 잘 된 것 같고 SOP는 어떻게 쓰셨어요? SOP는요. 사실 SOP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철학이나 그런 생각의 확보하면 쓰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응. 일단 저는 논문 쓸 때도 그렇지만 일단 먼저 그 구조를 먼저 짜거든요. 응. 딱 구조를 먼저 이제 개괄식으로 짠 응. 다음에 첫 번째 서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먼저 어떻게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응. 나의 연구 관심 분야는 뭐다, 이런 응. 식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문제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지금 응. 로봇 공항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라든지 응. 내가 해결하고 싶어 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제시를 하고, 응. 나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응.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간략하게 서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응. 이런 했고, 누구누구 교수님 밑에서 1조자로 논문을 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뭐 성과를 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했지만 아직 모자랐다, 응. 이런 거 좀 서술을 했습니다. 이게 본론이죠, 이게 본론. 응. 네. 근데 그 밑에가 본론이고, 또 결론에서는 자, 좋다. 그럼 내가 이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한계가 있었다. 자, 그럼 응. 이걸 한계를 하기 위해서 너네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내가 이 한계를 좀 돌파를 해보겠다. 응.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응. 나는 너네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이런 문제를 더 이런 그 어떤 학문을 더 배우고 싶고, 이런 그럼. 거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싶고, 그렇기 그럼. 때문에 나는 이런 교수와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너네 학교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끝맺음했습니다. 그리고 SOP는 길면 안 돼요. 아, 또 그래요? 어. 길면 안 됩니다. 음. 이거는 길면 안 된다는 게 막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음.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그치. A4 용지 한 장 반? 한 장 반. 네. 아, 근데 딱 그 정도예요. 원래 그 정해진 게 천자면 천자 딱 맞춰서 그보다 깔깔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 거의 한 80%가 1500자였는데 저는 한 예. 1100절. 1100자 정도. 네, 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통 천자 정도 내외로 쓰면 되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서론이라고 해봤자 이게 한 문장 한 문단이고요. 그리고 한 문단에는 보통 문장이 한 세네 개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 한 문단에 세 개 네 개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본론은 해봤자 두 문단이었습니다. 두문단 이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저는 문단. 결론은 두 문단, 결론도 두 문단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길면 안 된다는 얘기도 저도 좀 동의하는 바고, 근데 내가 너무 자잘자잘하게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왜냐면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 피로감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내 거를 더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인데, 요거 교수님 이름 넣었어요? 아, 넣었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니까. 교수님 넣었다. 여기 그러면 결론 두 문단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교수님 이름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그 대학교랑 선별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학부 입학할 때랑 대학원 입학할 때랑 학교 선정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냐면 그렇지. 대학원은 이 교수님들은 교수님이 이 대학원에 계시니까 여기 가겠다 하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에 먼저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SOP에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논지나 이유는, 내가 만약에 어떤 어드미션 커미티 입장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교수님의 TO가 없는데 혹은 이미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지원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탈락시켜 버릴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SOP에서는 굳이 안 적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SOP에서 본론을 너무 장황하고 길게 쓰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들이 본인 연구를 쓴 거를 그렇게 막 관심 있고 막 깊게 읽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음. 논문 읽을 때 먼저 엑스트랙스부터 읽고 그 다음에 흥미가 가면 다 읽지. 먼저 음. 다 읽진 않죠. 그래서 본문을 최대한 임팩트 있고 짧게 쓰세요. 그리고 그치. 서론을 진짜 잘 써야 돼요. 서론을 그래. 진짜 잘 써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데 SOP의 이름을 적는 이거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신뢰를 맹신하지 마시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OP에 이름을 넣는데 뭐 티오가 없다 하셨잖아요. 음. 저는 지원을 하기 전에 미리 먼저 교수님께 반드시 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컨택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서 교수님이 답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연구실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 우리 학생 안 뽑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안 쓰면 됩니다. 그치. 근데 뭐 아무 말도 없다, 뭐 답장이 씹혔다.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그치. 되고요. 그리고 어드미션 커미티가 그렇게 폐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합격한 학교 중에서 SOP 물론 이제 컨택을 했고 SOP 그 교수님을 썼고 합격까지 했고 이제 비지팅데이 초청을 됐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항공비랑 여비를 다 줘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저랑 갔다 오는데 그 학교에 사실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현재 합격한 학교에서 어드미션 오퍼가 와가지고 안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미 간다고 해놨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제가 모르는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내가 맞아. 비지트에서 너랑 보고 싶다. 맞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SOP의 이름을 안 써서 생기는 손해보다 써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드미션 커미티들이 야, 너 이 사람밖에 안 썼으니까 넌 이 사람 아니면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제 얘기를 잠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드리자면, 저는 12월 달에 12월 10일인가 어플리케이션 냈는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교수님 연락 왔어요. 인터뷰 하자고. 그래가지고 완전 저 미시간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네. 완전 탑이잖아요, 솔직히 기획과에서. 그래서 네네네.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분이 막 우리 무슨 연구하고 아니 정확하게 하면 이거다. 그 한 번 자기가 연락을 미리 준 이유가 자기가 포항공대인가 카이스트에서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자마자 일주일 뒤에 우리 한번 인천공항 같은 데서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를 너무 잘하면서 우리가 이런 연구하고 저런 연구한다 이러니까 제가 너무 재밌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일정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탁탁탁탁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딱 했는데 교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 PhD 학생 뽑을 건데 너를 뽑고 싶다. 너 혹시 여기로 결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4일도 안 됐는데 아직 지원을 안 한 학교도 있는 입장인데 교수님이 네네. 지금 결정해라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지금 결정하면은
뭐 너무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학교가 더 붙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 달쯤 지나서 1월 중순쯤에 미시간 애나버에서 전액 장학금 그 대학원 딘 스칼러십을 받았고요, 제가. 그다음에 네. 다른 교수님들이 연락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이 보고 음. 싶다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시간에 갔거든요. 저도 비지팅 따로. 그래서 학교에서 네. 호텔비 내주고 막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멘토님의 얘기랑 제가 경험했던 거를 같이 좀 조합을 해보니까 CV에서 내가 봤을 때는 요 키워드 있잖아요. 이게 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도 나중에 교수가 되면은 확실히 경험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드미션 커미티 외에 교수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컨트롤 F 같은 거 해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해 본대요. 뭐 로보틱스 아니면 레그드 로봇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네. 키워드가 있는 학생들만 축 추려준다는 거죠. CV나 이런 SOP가. 그래서 그 사람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자기한테 지원한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키워드가 적절하면 내가 오히려 반대로 그 학생한테 연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적으면은 얘가 나가 마음에 들었는데 얘도 나를 좀 좋아했네라고 하면 더 좋은 거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의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내가 생각했던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공통분모에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CV 관련된 거에서 리서치 인트레스트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제대로 적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이름을 적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전 이거를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논문도 그렇지만 인트로덕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뭐 프로포절도 마찬가지지만 첫 문단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론을 정말 영혼을 갈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잘 쓰시면은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도움 많이 됐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근데 좀 이제 거의 다 끝내야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근데 너무 재밌다. 아닙니다. 저는 뭐 시간 많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재밌네. 어떠세요? 좀 그리고 중간 해봤는데 좀 어때요?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제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방송 뭐 인터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얘기를 또 너무 잘하시고 하여튼 너무 좀 재밌게 듣고 있었고 되게 신기한 게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라요. 진심으로. 그 GRE는 내셨어요? 저 GRE 안 냈습니다. 사실 GRE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 좀 시간 빡빡했거든요. 예.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병원 학생도 갔다 오고 논문도 내고 그러니까. 막 저쪽 하다 보니까 GRE는 못했고 그 GRE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공계는. 그치. 근데 유일하게 한 군데를 받더라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 로봇공학과는 GRE가 하일리 리크 거기를 못 냈구나. 그래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음. 떨어지더라고. 음. 다른 사람들은 아마 막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갖고 있었을 테니까요. 예, 갖고 있을 정말. 테니. 그치. 네, 카네기 멜론이 좀 그런 게 빡빡하구나. 이번에 보니까 UT 오스틴도 뭐 다시 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GRE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일리 네. 레커멘드가 된다라고 하면 내야죠. 보통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내도 좋고 안 내도 좋다. 그러니까 안 내도 좋다 이러면 안 내도 되는데 낼 것을 추천한다 이러면 저라면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GRE를 사실 공부할 수 있으면은 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치. GRE 공부할 시간에 그냥 연구를 하는 게 낫다. 그래, 연구와 GRE의 상관성은 좀 없어. 근데 토플 네. 정도야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왜냐면 토플이 또 영어가 너무 안 되면은 또 연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근데 뭐 GRE에서 버벌이나 뭐 퀀트 잘한다고 해서 연구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완전히 동의하고 우리 컨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몇 네네. 개를 하셨어요? 컨택? 저 컨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컨택은 네. 애초에 컨택은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팸 메일이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인데 다 보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엑셀로 먼저 정리를 했어요. 엑셀로 네. 정리를 해서 교수님을 한 60명 추렸습니다. 어, 60명 추렸고 그 중에서 막
막 크게 막 연구 분야가 엄청 관심이 없는 교수님들도 일단 넣었어요. 음, 넣었고 이제 컨택 메일을 저는 한 9월 말 10월 초쯤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음, 9월 말 10월 초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근데 컨택을 할 때 일단 네 문단 정도 썼거든요. 네 문단. 음, 첫 번째 이제 나는 어디 어디 지금 석사과정 학생과 너네 연구실에 관심이 있고 이번에 내 관심 있다. 음, 그리고 내 연구 관심 분야는 뭐다. 음, 소문을 먼저 썼어요. 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 첫 문단 이거 썼을 때 내 분야는 뭐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기가 있거든요. 그 TV라면 TV 있는데 그 음, 연구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받았는데 누구한테나 똑같이 쓴 메일만 바로 답장하고 싶지 않잖아요. 음,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내신 논문이나 아니면 좀 대표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스칼라에 가서 뭐 음, 그 이제 연도별로 정렬을 하면은 음, 본인이 좀 그래도 관심 있는 교수님이니까 좀 관심 있는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음, 그거를 딱 눌러서 그냥 앱스트랙트랑 피규어만 슬쩍 훑어보세요. 그런 관심이 음,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그 서론에다가 나는 당신의 이 연구에 되게 감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는 제가 했던 연구도 저는 이제 연구를 두 개를 했죠. 왜냐면 석사 때 한 연구가 있고 교환학생 때 가서 한 연구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적었다. 이제 음, 적었고 뭐 대충 나는 그러니까 한 연구당 한 두 문장 정도로 적었어요. 두세 문장 정도. 나는 이런 연구를 했고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스킬셋을 얻었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세 번째고 네 번째 문단이 되겠죠. 이제 결론이죠. 나는 이제 너에게 그래서 이제 티오가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다. 당신에게 티오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혹시 더 나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면은 CV로 첨부를 했으니까 그걸 해달라 음,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음, 제가 한가 느꼈던 거는 답이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틀 안에 와요. 2, 3일 안에. 네, 뭐 음, 3일까지 안 가요. 보통 이틀 안에 오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리마인드를 저는 보내긴 했는데 리마인드는 저는 열흘에 한 번씩 보냈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원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보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리마인드까지 가서 답이 없는 분들은 그냥 계속 답이 안 오시고 저는 답장을 받아서 인터뷰까지 간 분들은 대부분 이틀 만에 왔습니다. 음, 그리고 컨택은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봐요. 인터뷰를 보면 훨씬 좋고요. 보지 않더라도 티오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저는 굉장히 그거는 그치. 승산이 큰 거라고. 혹시 리마인더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 한 번 있어요. 참 아, 별로 재밌는데 없구나. 응. 그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뭐 묻혔대요 제 메일이. 그래서 어, 세 번째 보냈어요 제 메일을.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상당히 답이 빠르신 분이더라고요. 결국 거기 합격을 했는데 그래, 리마인드 보내야지. 리마인드를 네, 보내서 손해 없습니다. 어차피 리마인드 보내는데 그래, 뭐 돈 드는 그 것도 아니고. 네, 뭐한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그냥 보내지 이메일은 않나. Gmail로 했어요? 아니면은 일본 계정으로 했어요? 저 대학교 메일로 했습니다. 그치, 대학교 메일로 하는 게 상식이죠. 네.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비즈니스 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메일이면 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야 지메일로 오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안 읽는 분도 계세요. 그래, 그 스팸 처리된다니까 보통 일단은. 맞아요. 아, 뭐 또 내가 했던 말이랑 너무 똑같아서 참 할 말이 없네. 잠깐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성향이 되게 간결 명료한 걸 좋아하니까 컨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짧게 딱 간결하게 보내고 어쨌든 볼 사람들은 보고 말 거고 CV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저 동의하는데 저는 컨택에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컨택을 클릭하는 순간 그냥 그림이라도 팍 보이게 스크린샷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전 메일에다 넣어놨거든요. 피규어 같은 걸 하나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스타일이고 또 그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느끼는 핵심은 뭐냐면 그 보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교수님 60명, 여러분들 친구 60명을 추려봐라. 이게 쉬운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또 이제 이거는 적이긴 한데 그 컨택 메일에 지도 교수님 이름도 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언더 스포트 어브 누구누구. 그러면 그래, 이게 그 지도 교수님 이름을 어디서 봤다. 그러면 한 번 더 눈이 가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I am a master student 어쩌고저쩌고 under supervision of professional 누구누구 이렇게 했을 때 프로페서 누구누구가 먼저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눈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학부 인턴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네, 인맥 맞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질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지 않았나요? 그 학부 석사 이름이 네, 중요한가? 요거 지금 할까요? 예, 학부 석사 네, 지금 랭킹이 중요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지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좀 관련 얘기긴 한데 박사를 다 떨어질 것 같기도 해서 그 삼성전자 그 저희 학교 리크루팅이거든요. 음. 그래서 리크루팅을 해서 이제 사실 최종 합격을 하긴 했어요. 음. 경력직이죠. 석사니까 경력직인데 음. 그 대학원 박사 입시가 경력직 입사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예. 이게 왜 비슷하냐면은 먼저 경력직 입사는 뭐가 중요시 되냐면은 얘가 바로 우리 회사에 와서 투입돼서 할 어떤 수 있냐. 관련된 음. 직무를 경험했고 직무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보잖아요. 음. 근데 대학원 입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와 어떤 일치하는 경험을 갖고 있고 스킬셋이 있고 또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어서 바로 이제 논문 작성이 되는 친구인가 음. 이거를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경력직 입사에서도 전 경력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음.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뭐 누가 일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면은 좀 더 좋겠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제 별로 이렇게 막 그 업계에서 유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이직을 하는 지원자와 본인의 라이벌인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랑 전 임팩트가 다르지. 다르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인맥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네, 학연 지연 무슨 인맥 사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경쟁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보여지고 좀 관심이 있게끔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최대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쓰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어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음. 물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떤 좀 제조 회사 브랜드만 그렇지. 딱 보고 어느 정도 인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예. 그렇죠.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 PhD 같은 경우는 펀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뭘 믿고 펀딩을 해줍니까? 그래.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추천서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도 저는 솔직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저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는 대학교 이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용기 있게 해주신 건데 네.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오늘 멘토링을 해달라고 했던 이유도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가 지금 어느 학교 나왔는지가 전혀 안 중요하고 네가 정말 논문 실적 이런 것만 중요하고 막 이렇게만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 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왜 그렇냐면 결국은 내가 저도 만약에 교수예요. 제가 만약에 교수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교수가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을 뽑을 건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학점 4.5 만점에 한 4점 정도 받고 뭐 학부연구생도 했고 논문은 없어. 근데 학부연구생을 1년 정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잘 적혀 있는 학생이 있고 한 명은 저쪽에 처음 들어본 무슨 지방 사립대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엄청 막 하고 싶었는데 뭐 연구 뭐 한 데서 뭐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학점은 한 3.7 뭐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자기가 무슨 뭐 논문을 막 8개를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성대에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고 4.5 만점에 4를 받았고 학부연구생도 했는데 논문은 없는 어떤 학생 A와 지방 사립대에서 학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뭔가 연구를 많이 해서 막 논문이 8개인 애를 딱 뽑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면 더더욱이 펀딩을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안 까본 뭐 로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방사립대라고 하는 편견이 물론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이게 논문이 8개가 있다고 해도 이게
내가 그걸 또 봐야 돼. 그럼 이 논문에서 얘가 진짜 정말 잘한 걸까? 그리고 얘가 뭐 영어는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얘가 혹시 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다른 배경을 통한 게 조금 애매하면은 내가 그냥 이 학생 하나를 베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그냥 학생 A를 뽑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내가 지금 학교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럼 포기해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음. 해야 될 것들을 챙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시작점은 다를 수 있어. 뭐 누구나 다 서울대가 아니고 누구나 카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거고 나는 이거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특출나게 뭘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개성 있게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해야 할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자기가 더 남들의 경쟁자에 비해서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이제 젠틀하게 잘 적으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랭킹을 본다라는 게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랭킹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해가지고 더 나은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좀 도전해보는 게 참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스타 할 줄 아시죠? 네? 네, 아, 스타요. 그렇군. 네. 예, 근데 좋아하죠. 요즘은 뭐 많은 것 같긴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를 하는데 초반에 이 빌드가 밀렸어요. 그치. 근데 초반에 빌드가 밀렸다고 게임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컨트롤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발한 전략을 해가지고 그치. 결국에는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학력이나 그런 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반 빌드를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고 음, 이제 학력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분들은 좀 초반 빌드 진 거예요. 그러나 그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맞아. 그리고 사실 그 학력이요. 그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또 학력이 이름이 주는 영향 말고 그런 간접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말하는 서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에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음, 되면 자연스럽게 유학에 대한 생각이 심어집니다. 맞아, 맞아. 유학 가볼까? 그러면 이제 또 유학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배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주고 음, 근데 이제 그 아래 뭐 아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다른 이제 뭐 대학들에서는 유학을 가는 빈도가 좀 적어요. 이게 빈익부 부익빈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는 생각이 잘 안 심어집니다. 안 음, 심어지고 유학을 가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은 이거를 뒤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랭킹이라는 게 사실 그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음, 것도 아니고 그 뭐 어떤 사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먼저 확고하게 하시고 본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목마른 자 몸으로 찾는다고. 음, 뭐 지금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중이시겠지만은 음, 이제 본인이 하면은 길은 분명 있습니다. 음. 아, 스타 얘기하셨다고. 네. 좋았어. 아이들 때 진짜 신기하네. 예, 아니, 사실 네.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을 왜 했냐. 제가 네. 이 유학이 이분이 그러니까 참 유학이라고 하는 게 별의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교수님 스타일마다 다르고 학교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논문 두 개면 합격, 뭐 하나면 불합격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유학 관련된 커뮤니티 게시판에 굉장히 이상한 정보들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그 아, 하나하나 맞습니다. 정보가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게 좀 네. 지나치게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랑 과장이 돼 있어요. 네, 네. 일반화랑 과장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정말 예전부터 참 고민을 했었던 건데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 뭐 김박사net 같은 게 또 커뮤니티가 인기도 음,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유학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그냥 한번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 많아지고 글은 아무나 네, 쓸 맞. 수 있는 거니까 또 익명성을 네. 기반으로 정보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고 제가 가춤표 채널에서 지향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은 익명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합격 증서도 뭐 받고 그냥 뭐 이분이
탑 5에 대학원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CB라든가 SOP라든가 디테일하게 보면 100% 동의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완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이렇게 좀 유학 같은 거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고 전략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그렇게 좀 계획도 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재밌네. 나랑 맞는 사람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이제 아마 질문 내용 중에 또 그게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뭐냐? 인터뷰 특이사항 뭐 이런 거? 네, 인터뷰도 그렇고 그 뭐죠? 유학 이것 때문에 노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합격 탑대학원 합격 노하우 이런 거? 예. 한 사실 번씩. 그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그냥 결과로서 나타난 것 같고 사실 저는 탑대학원을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방금 지금까지 전부 리젝 당하는 것도 상정을 하고 그 그러니까 국내 삼성도 지원했었던 거일 거 뭐 아니에요. 네. 지원했거든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탑대학원에 지원하는 합격하는 동안은 탑대학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쫄지 말고. 네, 맞아.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운도 많이 따라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교수님이 어떠한 이제 그 연구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그래, 있거든요. 그래, 맞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맞아. 해보는 겁니다. 네. 딱 마침 뭐, 그때 필요한 거지. 네,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이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유행이 지났어요. 음, 유행이 지났지만 저는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하드웨어가 많이 없긴 해도 하는 분이 그래도 계시거든요. 음, 요새 또 CS로 많이 넘어가니까 음, 오히려 이제 좀 천연기념물 아닌 천연기념물이 된 느낌이 좀 음. 있고 본인이 결국에는 재밌고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과 매치하는 교수님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휩쓸리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멘토링을 하니까 학생들이 물어봐요. 요즘 뭐 머신러닝이 인기고 로보틱스가 인기고 로봇 뭐 우주가 인기인데 저 커리어를 어떻게 뭐 준비해야 할까요? 세부 분야, 연구 분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러는데 항상 그러거든요. 유행에 휩쓸리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은 사람도 어쨌든 기왕 똑같이 일할 거면 인기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취업 잘 되는 거에서 공부하면은 이득 볼 수 있는 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마치 로보틱스가 이제 5년 뒤에 대박이 날 거라고 해서 내가 로보틱스에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막 로보틱스 학부 연구생 하고 있고 막 수업 듣고 있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아, 진짜 그거 말고 예. 싶습니다. 왜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왜 하고 있냐는 네. 거지. 그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줏대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는 싫다, 이건 좋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가 진짜 본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는 거는 솔직히 그것도 복불복인 성격이 있어. 처음에는 음식이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이게 먹으면서 질리는 음식도 있잖아요. 그게 몰라. 이게 초콜릿 상자 같이 정말 모르는 건데 그래도 확실한 건 이거 아닌 거는 있으니까 확실히 지우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렇게 유행이 있는 인기가 있는 학과는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경쟁자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와 많이 같은 봤습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인기가 있으면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라든가 어떤 취업의 어떤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또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내가 더 쉽게 낙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인기가 없는 학과는 취업도 어렵다고 하지. 뭐 요즘 그거 공부해서 뭐 하냐. 예를 들면 저도 막스 플랑크에서 어떤 애들 무슨 나방에 있는 무슨 뭐 안테나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야 씨 그 나방에 있는 안테나 연구해서 뭐 하냐 이러지만 또 프랑스에 있는 막 어떤 박물관 이런 데서는 그거 연구한 사람을 막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인기가 없는 학과는 또 인기가 없는 대로 그것을 또 갈 수 있는 또 진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네. 경쟁률도 없어. 그러면 하면은 그냥 취업인 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그냥 하십시오. 이게 노하우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은 이제 합격 대학은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음, 인터넷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 김박사에 가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 이제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격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지원을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운이 좋게 교수님과 좀 사이도 좋았고 교수님이 되게 인품이 훌륭하셔서 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음, 뭐 초코를 어떤 분은 이제 나는 5개까지 못 써줘 뭐 이런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점수가 잘 안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컨택을 했는데 답이 잘 안 온다든지 음, 저도 뭐 컨택을 했는데 답 잘 안 오고 이제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그리고 최소 6 뭐 한 이게 결과를 저는 참고로 이제 그 타임라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미국 대학원 준비를 한 9월부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준비할 거는 없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 미국 대학원은 자기가 쌓은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준비하는 건 없지만 그치. 제가 말하는 서류 준비죠. 서류랑 어학 준비인데 음, 저는 일단 8월 달까지는 8월 초까지는 스위스 있었고 제가 8월 달 9월 달에는 또 너무 그 드래프트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바빴고 9월부터 제가 빠르게 이제 어학이랑 SOP나 이런 거 쓰기 시작했는데요. 좀 늦게 하긴 했다. 9월 근데 네, 그때 보통,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치,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에부터 12월, 15월까지 마감이 많거든요. 그치.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저는 또 석사 코스업도 좀 있었어가지고 또 아유, 그거 엄청 바빴겠다. 네, 저는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9, 10, 11, 12, 1, 2 이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음, 보통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음, 6개월이 진짜 힘들어요. 음, 일단 뒤가 없잖아요. 맞아.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저희 삼성전자에 붙어 놨었어가지고 막 그래, 마음은 편하겠다. 뭐 마음이 편하진 않고 그냥 이제 백수는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컨택 메일 안 오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맞아, 맞아. 또 이제 미국이랑 또 시차가 있으니까 그 맞아. 결과를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끝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마라톤입니다. 그냥 끝까지 가시고 음,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음, 않지만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들거든요. 저는 저 혼자 준비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결국에는 마라톤이니까 끝까지 가시고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SOP, CV 이런 거는 사실 쓰려고 하면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몇 월까지 그런 게 완성되어 뭐 인터넷 보면은 막 이런 게 있어요. 뭐몇 월까지는 최소한 이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런 게 쓸 데 없는 거야. 네. 맞아요. 그 원소비 결제하기 전까지만 완성돼 있으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는 8월, 그러니까 8월까지 꼭 SOP를 완성하셔야 돼요. 써 있는데, 나는 9월인데 SOP가 없네.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뭐 거기 뭐 인터넷 뭐 보니까 뭐 적어도 뭐 7월까지는 SOP 초안이 완성이 돼서 어쩌 써 있었는데 저는 9월에 초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합격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마다 다른 거는 건데 케이스가. 네, 너무 이제 그런 거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음. 해보면 됩니다. 네. 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교랑 대학원 프로그램 많이 쓰십시오. 이게 아마 좋은 학교 여사권 아시죠? 여사권. 적어도 한 개 할 확률. 음. 그거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승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대학원 프로그램에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지 외부에서는 알 수 음. 없기 때문에 그래. 최대한 많이 쓰세요. 20개 정도 쓰세요. 그리고 교수님께는 미리 이제 잘 말씀해 드려서 그래. 추천서 받는 게 좀 힘들 수 수강서를 있지만. 무조건 수강서는 근데 저는 일단 미국 대학원을 이제 가기로 했을 때 이제 저는 석사 1학년 때 대충 생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 교수님께 먼저 그건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스위스에 계신 교수님께도 이제 9월 달에 메일을 보내서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다 써주겠다. 그래서 저는 좀 잘 풀린 케이스였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케이스도 있다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맞아. 뭐를 못 해드리겠지만 뭐 최대한 잘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이게 다 일일이 네, 링크 들어가서 다 자기가 썼던 PDF 네, 네, 올리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이 학생을 점수로 몇 점을 뭐 하고 이게 되게 귀찮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면 네, 하는데 20개면 30개면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싸움인데 그래도 많이 내가 합격을 하려면은 많이 지원해라. 이런 건 다 아는데 이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실 바틀넥이 뭐냐면은 힘든 게 뭐냐면은
추천서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추천할 사람을 5명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 지도 교수님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도 교수님께 잘 말씀드리고 이 5명 중에 이렇게 좀 돌려서 썼죠. 뭐 요 분은 약간 요렇게 좀 하고 요 분은 요렇게 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지원하긴 했는데 뭐 5개, 6개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했어야만 추천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맞습니다. 지도 교수님에게 20개를 지원하게끔 요청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알아도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추천서를 받으려면 잘해야겠죠. 뭐 잘하는 그래. 뭐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아, 저 추천서 음, 써주세요. 써주겠습니까? 안 음, 써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두 분이 그러셨는데 추천서에 들어갈 어떤 항목을 너가 작성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음, 참고를 해서 추천을 써주겠다. 음. 저는 그 항목에 이걸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정이 가득하다. 어, 네. 왜냐면요, 사실 열정이라는 건요, 남이 봤을 때 가장 알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본인이 우수하다라는 거는 CV에 다 나와 있어요. 음, 논문 실적, 학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요. 누가 봐도 아 얘는 뭐 공부 잘했고 연구 실적 있고 오케이. 근데 너 열정 있어? 이거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다 열정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요. 만약 열정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도 교수님이나 추천해 써주는 분이 아 얘는 진짜다. 얘는 저기 그거다. 진짜 얘는 뭐 뚝심 있고 잘한다. 남의 입으로 말했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게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천서를 너가 초안을 써와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꼭 써주는 걸 추천합니다. 저 실제로 그랬거든요. 재밌네. 아유 이게 꿀팁이 나는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말이 일리가 있네요. 어차피 네. 내가 열정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 얘가 굉장히 열정 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조금 이제 신뢰가 올라가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좀 네가 좀 대충 초안을 좀 작성해서 좀 달라 네. 그러면 내가 수정해서 할 맞아요. 테니까. 그럼 저도 그런 거 다 해서 드려요 원래. 왜냐면 그 교수님들이 그거 그대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제 지도 교수가 저도 학부 인턴 데리고 있었던 학부 인턴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MIT나 뭐 이런 대학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추천서 초안을 써서 제가 교수한테 줬거든요. 제가 이 학생을 아니까. 그래서 이거 쓰는데 그 교수님이 똑같이 안 쓰더라도 이렇게 약간 열정 얘기를 좀 해주는 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재밌는 포인트네요. 아이 재밌네. 예, 감사합니다. 한 요 아, 정도로 네. 오늘 멘토링을 좀 정리를 네. 해보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정말 마지막에 딱 번호도 좋네. 15번인데 네. 그 아, 괜찮습니다. 네, 참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유학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그런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배님들을 네. 위한 좀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할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첫 번째는 본인의 철학을 확고하게 하세요. 예를 음, 들어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고 나는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고 또 그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은 뭐고 이거를 확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음, 그 휩쓸리지 마시고 그 음, 다음에 두 번째는 되도록 이제 최대한 본인이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음, 목마른 작업을 파는 겁니다. 먼저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음, 이번에 뭐 유학을 갔거나 박사과정을 지나간 사람이 있거나 뭐 교수님이 뭐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뭐 꽤 높은 확률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음, 어떻게 보면 미국 유학의 선배잖아요. 뭐 지도 교수님이 됐건 뭐 최대한 정보랑 그런 걸 얻으세요. 물론 이제 인터넷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은 익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그 투고한 사람들이 그렇기 음, 때문에 뭐 그래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그 뭐야 받아들이시고 최대한 멘토를 많이 만드세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음, 방금 말씀드린 추천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추천서도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어떤 본인의 추천인을 선정을 해서 맞아. 써주는 거기 때문에 나 본인 추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학을 갈 때 이제 뭐 학부 연구생이든 석사 음, 과정이든 지도 교수님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음, 만드셔가지고 뭐 본인 혼자 잘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아. 결국엔 음. 다 그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의 복사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똑같은데 제가 멘토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아마 멘토님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제가 합격을 뭐 UC 버클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받았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해서 물론 한 것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기에 나를 분명히 도와줬던 사람들, 그 시기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해줄게라고 해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작은 액션들이 모이고 모여서 되게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물론 나비 효과처럼 내가 왠지 모르겠지만 1, 2학년 때 학점 관리를 잘했었던 게 이렇게까지 퍼졌었던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충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를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 멘토링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독자 수 10,000명도 안 되고 영상 하나 올리면은 기대 수익이 뭐 70센트인가 나오던데 참 이거 뭐 하자고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저는 진짜 여태까지 받았던 그 도움에 정말 그 내리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단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비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유학 간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위 친구들 중에 유학 간 사람이 없으면은 진짜 이거 어려워요. 카이스트 애들은 그냥 조금만 뭐 인맥을 좀만 건너면은 바로 유학 간 사람들 나와서 막 그냥 이메일하고 줌 미팅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가춘표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 되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 쳐주시는 분들 전 다 아는 분들인데 여기 중에서는 이제 이번에 또 2024년도 PhD 합격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 지원하실 분들도 있고 막 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님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으시고 뭐 하여튼 뭐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는데 좋은 박사과정생이 됐으면 좋겠고 뭐 학교가 거의 정해지긴 하셨지만 뭐 일단은 최종적으로 또 합격을 하시고 나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나중에 또 우리 예, 얘기를 좀 물론입니다. 합시다. 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참 최신의 어떤 박사과정 준비를 위한 케이스이자 노하우 정리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본인 혼자서만 보지 말고 친구들하고 공유하세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결국은 이게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같이 나눠가지고 우리 서로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도모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